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시장이 2000선 부근에서 시장이 좀 수급 이탈이 외국인들 수급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될지 좀 긴가민가한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좀 계좌에 대한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좀 준비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 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1%대 지금 하락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5%대 상승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선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대 매도 물량들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하고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수가 좀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장에서 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50포인트를 이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제 추후의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 PMI 지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일단 옵톤텍, 그리고 대림비엔코, 드래곤플라이, 에이블CNC, 인베니아, 유니셈, 그리고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을, 유니셈까지죠. 자, 유니셈까지, 좀 보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서 차트상으로 좀 흐름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톤텍을 보시면요. 사실 이 종목이, 약 이제 2달 가까이 좀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고점은 계속해서 좀 낮아져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고점이 계속 물량들이 계속 맞고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좀 차트를 뒤집어서 보시면요, 저점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순환매 차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지난 저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4,880원 라인대, 4,900원 라인대 깨지 않고, 그리고 5,010원대, 이번에도 역시 5,140원대 지지받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실적 시즌까지는 일단은 지속적인 보유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비엔코였죠. 자, 대림비엔코 지금 15% 정도 좀 수익권에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파동을 이어가면서 계속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크게 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지난주에 6,500원 목표가를 좀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선이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가인 뭐 7,500원까지 올라가려면 다소 이제 시간이 좀 크게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자 이런 방면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6,470원까지 찍고 나서 6,500원까지는 못 갔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도 수익권에 있죠. 한 뭐 1% 정도 이렇게 수익권에 있는데 아무래도 손실로 전환이 되기 전에 그냥 미리 약수익권에서 좀 미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에이블 CNC입니다. 자, 에이블 CNC 약 10%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에이블 CNC 뭐 이제 대림 비엔코와 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런 쪽의 추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고점 이루고 조정받고 다시 또 거래. 자, 거래 얼마 전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급증 나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었죠.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고점 찍힐 때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 이상의 거의 한 3배, 4배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힘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번 더 좀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딱 봐도 거래량 측면으로만 봐도 아직 두 번째 파동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거의 보통 통상적으로 좀 3파동까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파동 한 번 더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니아입니다. 자, 인베니아 지금 주가가 이제 살짝씩 밀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밀리면서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인베니아 지금 5%대 정도, 수익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종목도 뭐 드래곤 플라이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의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3월 23일이었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죠? 자, 급등 나오면서 고점인 돌파 나오긴 했는데, 캔들상의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와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크기가,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뭔가 호재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실현가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라인대에서, 이익 실현가를 좀 두고, 5,000원 정도면은 지금 뭐 한 2%가량, 수익이 찍히죠. 그래서 5,000원 정도 이제 이익 실현가를 설정해 두시고 좀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추천드렸던 유니셈입니다. 자, 유니셈. 자, 유니셈. 차트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유진쌤, 14,800원에 매수가 되고, 지금 반등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니셈을 보시면요, 일단은 21선에 대한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 저항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그 21선을 좀 돌파가 나온 뒤에, 나온 뒤에 거래량 급등 나오면서, 자,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다시 또 하락할 때 거래량이 그만큼, 그러니까 상승했던 그 거래량만큼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도 현재 지금 약 4%가량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드래곤플라이와 이제 유니셈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 불안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로 전환이 되기 전에 일단은 이익 실현가 5,000원 라인대를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일즈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LB세미콘입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지난번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2011년도, 2010년도, 그때
삼성전자의 현역사로 통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회사가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근데 LG가 좀 이제 반기업체로 나서면서 다시 또 재차 살아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B세미콘의 이제 회사 개요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부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가전제품,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이렇게 뜯어보시면 반도체 검은 색깔 조그만 반도체 소자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소재를 좀 이렇게 커터칼로 좀 까서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조각이라든지, 이런 조각들, 각기 기능이 좀 다른 조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이제,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딱 저희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좀 쓸 수가 있는 그런 반도체로, 만들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소자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반도체 패키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골드 펌핑이라고, 그러니까 펌핑 작업이라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됐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 방식이라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드 펌핑이라고, 과거에는 좀 다르게 이제 반도체 칩을 상단에 놓고, 그리고 골드, 그러니까 금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회로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펌핑 업체로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네페스라든지, 경쟁업체가 좀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패키지, 그러니까 DDI라고 해서, DDI라고 하면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칩이라고 해서, 이 TFT, 제가 지난 이제 인베니아를 소개해드렸을 때 T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TFT,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이제 표시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표시 장치 회로를 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DDI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FT 장비, 그러니까 TF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DDI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반도체를 이제 완성을 할 때 우선 회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오겠죠. 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대표적으로 LG전자 이런 기업들 통해서 이제 회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드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좀 반도체 회로를 좀 설계를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펌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약 80%가 LG 디스플레이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추이에 따라서 이 LB세미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B세미콘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높은 LB세미콘,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서 소개해드렸던 DDI 제품이란 게 있죠. 자, 설명을 드리면요. 이 TFT. 자, TFT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제 영상을 표시해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TFT 회로를 구동을 하려면 DDI라는, 그런, 소재, LB세미콘이 만들어내고 있는 DDI라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이제 표시해주는 장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TV도 이제 가정용 이제 TV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DDI의 개수도 필요 탑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고화소 시대, 그러니까 UHD라든지 이제 OLED 같은 고화소 TV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화소를 좀 높이려면 마찬가지로 높이는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DDI의 좀 탑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화소 TV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FT,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TFT와 이제 DDI. 자,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쓰이는 이제 LCD TV 같은 경우에는요. 자, 1픽셀당 TFT가 약 4개에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 TFT 하나당, 자, DDI가 2개를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쓰이는 이 LCD TV 같은 경우에는, TFT가 3개에서 4개, 거의 4개 정도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DDI가 사용되는 그 필요 개수도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화소 시대가 계속 열리면서 OLED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OLED 같은 경우에는 TFT에 들어가 필요 개수가 지금 10개 정도가 됩니다. 기존 이제 LCD TV보다 약 2배 이상 그 많은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로 좀 사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DDI도 역시 DDI 소재도 마찬가지로 20개에서 25개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OLED TV에 대한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DID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DDI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CD TV의 인치별,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인치별 좀 추이를 보시면요. 2013년도에는 55인치 점유율이 약 10%까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5%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형, 그러니까 인치가 높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하량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DDI 수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OLED TV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화소가 높아지는 게 이제 트렌드로 잡히다 보니까 OLED TV에 대한 출하량도 같이 동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 1분기 때는 1,000억도 안 됐던 그런 이제 OLED TV LG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2015년도 4분기 들어서부터 1,200억에 가까운 그런 시장 규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2016년도, 17년도까지 지속 성장을 좀 보여준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가 이제 기대 심리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요, LB세미콘 이제 DDI 산업 규모를 보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TFT가 이제 OLED 쪽에서, 그러니까 OLED 쪽에서는 2배 이상 DDI 소자가 좀 필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5년도부터 그리고 14년도부터 그리고 13년도부터였죠. 자, 꾸준하게 연간 10%씩 성장하는 그런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게 좀 바라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반드시 좀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LB세미콘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LB세미콘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요. 자, 매수가는 2,300원에서 2,400원 라인대까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어제 뭐 17%까지 좀 장중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다가, 주가 살짝 밀리다가 다시 또 오늘 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봉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일봉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이 올라온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주봉상 보시면요. 이제 과거 좀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LB세미콘 이제 급락을 했던 구간, 자, 15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중순 때,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좀 급락이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만큼 마찬가지로 이번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할 때, 좀 거래량이 그만큼, 그 배 이상으로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기적인 추세로 지금 현재 뭐 이런 라인대, 이런 좀 각도가 좀 굉장히 높죠? 자,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추세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가파른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라인대, 그러니까 주봉상의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2,300원에서 2,400원까지 매수가를 좀 설정을 하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는 2,000원 라인대 잡아드렸었죠. 자, 2,000원 라인대 약 15%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00원 라인대가 만약 깨지면요, 이제 이번에 그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던 구간, 이 라인대 이제 매물대를 이탈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재차 다음 박스권인 뭐 1,500원 라인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00원 라인, 손절 라인대를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3,000원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박스권 상단인 3,000원 라인대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B세미콘 내용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